네, 이제 투자 나침반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화상 연결료만 나와주셨던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 오늘 특별하게 모셔봤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탄탄한 시장 전략 세워주실 거라고 들었는데 저희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 연휴를 오늘 포함해서 2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제는 시장에서 관망 심리 좀 경계감이 짙게 나타난 하루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 지수가 상승불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어제는 크게 사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은 지수에서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수세 좀 어떤 의미로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방향성을 잃을 수 있는 좀 무서운 시장이긴 했죠. 아무래도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도 그쵸. 하고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 시장을 연휴 기간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매수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좀 네.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매수해주고 있다는 건 어떤 업종들을 매수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오늘 매수해서 내일 매도하고 떠나겠다라는 흐름보다는 뭔가 좀 더 중장기적인 우리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종목들의 흐름도 보게 되면 역시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위주의 반등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네.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흐름까지 방산에 대한 흐름까지 뭐 이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었던 조방원의 흐름까지 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거는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보고 멀리 보고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수 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장 후반부까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5거래일 동안 휴장은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큰 그쵸. 기간이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에도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태에다가 일부 경제 지표도 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물밀듯 이전에 9월 달에 시장을 흔들어줬던 외국인들의 수급처럼 물밀듯 들어오기보다는 약간 조금 숨고르는 약간의 좀 관망 형태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업종들과 업황, 그러니까 섹터들한테 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퍼지기보다는 특정 업종에 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었다라는 뜻은 결국엔 연휴 이후에 주도주로서의 성격을 띌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 그러면 네. 지금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조방원의 흐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크게 사들이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쪽 연휴 이후에도 시세를 유지해줄 수 있다, 잘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후 1시에 미국 셧다운을 앞두고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407원, 1,40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사실 이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시장을 압박한 지 조금 됐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전까지도 뭐 1,410원대를 넘기면서 계속해서 심리적인 저항대였던 1,400원대를 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전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1,400원을 넘기 전에 1,380원, 70원일 때 9월 달 들어서 우리 시장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 상태죠. 그러면 사실상 밸류업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나서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외국인들인데 그 이후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은 환차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물을 좀 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단기적으로 심리적 저항 구간이 1,400, 1,410원대 구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나름대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9월 달에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반도체랑 자동차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는 카드, 관세 협상에 대한 카드, 요 카드까지 남아있고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뭐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또 이 고평가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1,400원대에서 일부 환차손에 대한 우려로 매물이 나올 수는 있으나 오히려 환율이 조금 안정될 수 있다는 기조가 형성이 되면 다시 한번 빠르게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들어오게 돼서 1,400원대 매수해서 들어오고 환율이 안정화돼서 1,350원, 70원까지만 밀려도 일단 환차익을 보고 시작하는 외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여러분들이 언제쯤 다시 돌아서나라는 부분들로
초점을 잡고 보신다라 그러면 저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관세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에이펙 정상회의라든가 뭐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다가오는 추석 연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뭐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따라서 지금 유통업계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사실 지금 유통업계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직 주가 반응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이클도 고려한다라 그러면 수출 데이터의 활성화 정책까지 맞물리면 외국인들이 환율 안정세까지 겹쳤다?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환율에 대한 우려가 있고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환율이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기조가 확인된다? 그럼 외국인들은 물밀듯 들어올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충분히 종목 대응하기 좋은 구간이 나올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국내 증시 전망 함께 세워봤고요. 저희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 리뷰 종목은 APR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APR 강한 상승 연이어서 나와주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죠. 저희가 9월 17일에 편입을 했었고요. 23%의 수익률 그리고 1차 목표가 24만 원 달성을 했었습니다. 26만 원 선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면서 메디큐브 제품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APR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30만 원, 31만 원까지도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현 구간 지금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사실 APR을 여러분들한테 이 투자 나침반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사실 K뷰티 화장품에 대해서 포커스 잡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커스를 잡아드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실적에 반영되는 K뷰티에 대한 상승세는 저는 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APR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한번 지켜보셔도 좋다라는 관점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끝났죠. 그래서 잘 잡아드린 2차 목표가까지 27만 원 선까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또 열어놓고 볼 건데 단순히 이제 매출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것만으로 국한될 것 같았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익절하고 빠져나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것만 볼 게 아니고 APR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확장 기대감도 보셔야 돼요. 단순히 화장품과 이 디바이스만 판매라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스킨 부스터, 파마 리서치의 자리를 노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PDRN 기준으로서의 스킨 부스터 사업까지 계속해서 또 연장선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계속 맞물린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시장의 기대감, 특히나 이제 KBT 쪽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반영된다라 그러면 현 시점에서 26만 4천 원대 저는 충분히 추가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 또 중국에 대한 이 단체 관광의 무비자 입국 이거 놓치시면 안 되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은 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명품 소비라든가 이 큰 돈을 쓰기보다는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올다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올다무에서 소량 매입해서 중국으로 직송하는 방식을 택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메디큐브와 디바이스, APR의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 반영된다라 그러면 APR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고 2차 목표가 27만 원 계속 한번 들여다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APR 여전히 상승룸이 남아있다는 진단이었고요. 2차 목표가 27만 원까지 계속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뷰 기업은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판매 초기 판매가 견고했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구간을 지났다라면서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1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24% 수익률 그리고 1차 목표가 18만 원을 달성해서 2차를 22만 원으로 상향해서 설정을 해봤었죠. 이제 LG이노텍이 신사업 쪽으로도 더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본격적인 반등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 종목으로 좀 꺼내드린 거고요. 사실 LG이노텍을 매수했던 구간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아이폰 17이 공개되고 나서 시장 반응이 싸늘했어요. 뭐 지금 아이폰 17 프로가 뭐 0포티 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는 분위기인데 실제로는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애플 매장 앞에 줄지어서 기다릴 정도로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 17을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실망감에 밀렸을 때 항상 애플이 제품을 출시할 때 주가의 흐름은 그랬다.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1차 목표가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주목해볼 점은 저는 로봇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로봇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기대감이 실리는 재료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잖아요. 이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해서 상용화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실리는데 LG노텍이 여기에 유일한 부품사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 모멘텀으로 가져가되 중장기적으로는 로봇, 요 시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끌고 간다라 그러면 앞서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추가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2차 목표가 22만 원까지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이노텍의 로봇 모멘텀에도 집중을 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공략 섹터를 매니저님이 로봇 쪽으로 가져와 주셨거든요. 네. 로봇 쪽 관련된 투자 포인트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형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라든가 LG, 뭐 현대차까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상용화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뭐 삼성과 LG전자가 뛰어든다라는데 우리가 뭐 그 시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따라가 봐야 되겠죠. 네. 게다가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반복 작업만 하던 제조업 이 로봇에서 이제는 조금 더 생성형 AI가 포함된 이 서비스업까지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상용화가 가속화된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정부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 2030년까지 1천만 대에 대한 이 상용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정부 지원도 계속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 로봇주의 흐름도 이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같이 이어갔던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로봇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그렇죠. 운동 네. 전환하면서 밀리는 종목들도 꽤 많은데 오히려 그러면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안에서 지금 제일 집중해봐야 될 로봇 탑픽 종목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로봇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릴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로봇 시장의 상용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의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사실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로보티즈라든가 일부 주요 로봇 기업들이 시세를 강력하게 분출했어요. 뭐 LG와 연계된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충분히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던 기대감이 이전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취득하면서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뭐 삼성전자의 뭐 보핏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듯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 숨고르는 장세에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나온 이슈에 또 따르면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출시한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냥 연구용 로봇에 그쳤던 이 로봇 시장을 산업용 두 팔이 달려있는 로봇들을 출시하고 뭐 하중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서비스를 좀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는 실제 제조업 현장과 산업 현장에 뛰어드는 상업용 로봇을 출시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 로봇 시장에 대한 매출 기대감 더 실려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삼성전자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AI, 반도체 뭐 이런 제조 라인들을 내부적으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처음 출시하게 되면 이 초기에는 좀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데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또 다 그 안에서 내부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초기에 대한 공백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 내부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일단 목표가는 37만 원 선으로 단기 목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6만 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4거래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로봇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멘텀도 탄탄하고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 라인은 2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매전이 오늘 야간 방송 있다고 들었는데 야간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도 더 많은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앞서 리뷰했던 종목들도 보시면요. 네.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봐라. 그러니까 제가 이전부터 수급의 빈집을 털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 시점에서 로봇도 똑같습니다. 네. 뭐 시장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로봇 오늘 쉬어가는데 무슨 로봇이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빈집을 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휴 이전에 그 연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수급의 빈집을 털 수 있는 그런 핵심 종목들 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9시 10분입니다. 10분까지 끊어서 10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해주시면 많은 내용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꼭 공략해봐야 될 이 빈집의 종목들 오후 9시 30분 성하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도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좋은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